안녕하세요. 이제까지 배운 디자인 패턴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연쇄 책임 패턴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게 동영상 강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한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더 다시 또 찍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my HTTP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요 클래스에서 실제로는 이제 HTTP 리퀘스트 날리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REST 템플릿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거기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트라이 캐치를 넣어주고 그래서 정상일 때 오류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짰는데 요거를 이렇게 리퀘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로 이렇게 감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사용하는 쪽에서는 이런 코드를 다 일일이 짜지 말고 요거 하나 콜 하면은 이제 알아서 1호직을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짜고 있죠.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이 상세하고 혹은 복잡한 요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 일일이 외부에서 쓰지 않고 이렇게 감싼 메서드를 제공하는 것을 갖고서 퍼사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혹은 파사드 패턴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퍼사드는 이제 건물의 외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뭔가 좀 복잡한 로직 같은 것들을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화시켜서 이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패턴을 퍼사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되게 실생활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 패턴입니다. 이거를 이름을 그냥 퍼사드라고 이름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진짜 이제 디자인 패턴 같은 것들을 다시 복습을 하면은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라고 해서 여기서 뭐냐면은 이 my HTTP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요 리퀘스트는 다 이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이거예요. 리퀘스트를 보내고 응답을 받아갖고서 실패했을 때 성공했을 때 이렇게 리절트 DTO에다가 담아주는 건데 달라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 사용하는 쪽에서 혹은 비즈니스 쪽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입맛대로 바꿔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변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거를 이 코드 안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하는 그 에러 핸들링 부분을 어떻게 구현을 하면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제 쉽게 대체가 가능한가 이렇게 그거를 해주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상속을 이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필요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그냥 로그만 남길 것인지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로그를 이제 그 알람을 표시할 것인지 혹은 뭐 어떤 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에러 핸들링 부분만 이제 변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 부모에서 이 클래스에서 어떻게 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에러 핸들이라고 하는 요 메서드를 앱스트랙트 메서드로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있으니까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되는 것이죠. 얘는 그래서 이제 뉴 할 수 없고 무조건 자식이 이거를 익스텐드 했는 자식이 요거를 이렇게 객체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인스턴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이 부분을 오버라이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에서는 로깅을 해주는 에러 핸들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익스텐드 해서 여기 이 에러 핸들을 오버라이드 해주면 되는 것이고 알람을 보내는 거다 하는 것은 똑같이 알람 보내는 것을 오버라이드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클래 이렇게 알람 HTTP 클라이언트 혹은 로그 HTTP 클라이언트 요거를 이렇게 뉴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속을 이용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었지만은 상속 외에도 소유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략 패턴이고요. 자, 다시 보면은 여기 전략 패턴에서의 여기서 보면은 이전에는 이 부분을 애브스트랙트 메서드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소유하기 때문에 무엇을 요 에러 핸들 관련된 부분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my error handler라고 하는 요 인터페이스 타입을 소유하면 됩니다. 그럼 소유했으니까 이제 세팅을 해야 되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성자에다가 이제 이렇게 생성자의 파라메타로 요 핸들러를 받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보통 하지만은 꼭 이거 아니고 그냥 게터나 세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멤버 변수이고 그거를 이제 세터를 통해서 이제 요 핸들러를 주입을 받아도 됩니다. 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외부에서
주의받아서 그거를 이렇게 멤버 변수로 소유해서 그거를 여기서 이제 호출해 준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유를 통해서도 이렇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부분들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래서 이제 쉽게 얘는 이제 변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이제 로그 핸들러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알람을 보내는 것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거 만들고 싶으면 또 요 클래스를 또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기존 것과 다른 것은 그러니까 템플 메서드와 다른 것은 얘는 이제 상속이기 때문에 익스텐즈를 이용한 것이고 얘는 이제 소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소유를 했기 때문에 익스텐즈가 필요 없는 대신에 이 요게 요 타입이 요 핸들럽 타입이 이제 어떤 포맷이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여러 가지가 여러 다른 종류가 오더라도 얘가 이 에러 핸들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들어가 있는 타입이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에서 이제 약간 불편한 점은 뭐냐면은 요 클래스하고 요 멤버 변수가 이렇게 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 하나에 멤버 변수 하나니까 이 클래스를 만들 때 만들어진 시점에 하나의 핸들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클라이언트 만들 때 얘는 이제 알람 핸들러 넣네요. 알람 핸들러 넣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얘는 항상 알람만 무조건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알람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이거는 알람을 보내고 요거는 그냥 로깅만 하고 저걸 때는 뭐 다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요 클라이언트는 그대로 쓰고 이 에러 핸들링을 다르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거를 그게 필요할 때는 이 템플릿 콜백 패턴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죠. 리퀘스트 메서드에다가 기존에는 URL만 받았는데 이렇게 에러 핸들러를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이제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걸 항상 이렇게 받은 대로 파라미터 메서드로 받았는 그 값을 갖고서 이제 이렇게 에러 핸들 메서드로 호출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은데 이제 보통 디폴트 동작으로 해주는 이제 에러 핸들링이 있고 나는 이제 특별한 거를 내가 이렇게 꼭 요거로 해주세요라고 요 보낼 때 리퀘스트 호출할 때 지정하고 싶다 치면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 짬뽕해서 스트래터지하고 요 템플릿 콜백을 그래서 이 디폴트 핸들러를 이렇게 멤버 변수로 소유하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보낼 때 그냥 보내면은 URL만 보내면은 이 디폴트 핸들러 사용하는 것이고 리퀘스트 호출할 때 URL가 핸들러를 보내주면 핸들러를 호출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 호출할 때 이렇게 디폴트 핸들러 이렇게 넣어준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뭐 알람 핸들러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뭐 개념을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게 커맨드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로깅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날린 것이고 요거는 요거를 통해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알람을 보내라는 명령을 전달한 것이죠. 이게 하나의 커맨드 명령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서드 호출할 때 이제 그 명령을 전달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거 갖고서 이제 커맨드 패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템플릿 콜백이 그냥 사실 구현상으로 보면은 이제 커맨드 패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록시를 보겠습니다. 자, my HTTP 클라이언트는 이제 이렇게 뭔가 HTTP 요청을 보내고 뭐 이제 응답을 리턴해 주는 건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내가 뭐 캐시를 통해서 똑같은 URL이면은 이제 이게 재요청하지 않고 메모리에 있는 것을 그냥 리턴한다. 이런 캐시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제일 쉬운 것은 여기다가 이제 보통 여기다 넣고 싶은 게 마음이 제일 크죠.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 기존 코드를 건드리지 않고 이제 그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프록시 패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상속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소유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이게 이제 실제 그 기본이 되는 그
HTTP 클라이언트 클래스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캐싱을 해주는 것은 그거를 익스텐즈에서 상속을 받은 거죠. 상속을 받은 다음에 무엇만 바꾸면 되냐면은 이 리퀘스트 보낼 때 캐시 로직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 부분을 오버라이드 시켜가지고서 이제 캐시를 물어보고 캐시에 있으면 캐시를 리턴하고 캐시 없으면은 이제 부모의 것을 이제 호출해서 이제 부모의 그 원래 기능 HTTP 보내서 응답을 리턴해주는 그거를 사용해서 만든 다음에 다시 캐시에 넣어주고 리턴을 보내주고 이렇게 약간 꾸며주는 거죠. 부모 원래 거 기능에다가 캐시 기능을 넣어준다. 그리고 넣어줬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서 이제 꾸며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항상 이 만약에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쪽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이 캐시라고 하는 요 클래스를 거쳤다가 실제 여기 my HTTP 클라이언트를 가기 때문에 거쳐간다. 그리고 이제 거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쳐가는 것이 보통 이제 뭐 프록시라고 얘기하죠. 프록시 뭐 리버스 프록시라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프록시 패턴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속을 통해서 프록시 만든 것이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건데 이제 my HTTP 클라이언트인데 얘는 이제 HTTP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했습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리퀘스트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이고요. 그 다음에 캐시를 넣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요 똑같이 HTTP 클라이언트라고 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했는 요 캐시 HTTP 클라이언트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캐시 기능만 하는 것이고 HTTP는 그냥 기존에 있는 요거 기존에 있던 요 my HTTP 클라이언트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소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성자에서 이렇게 소유를 주입을 받아서 이제 소유를 하고 있고 이제 요 오버라이드에는 이 리퀘스트 메서드에서 캐시 로직을 넣어주고 캐시가 아니고 이제 그 부모가 아니지 그 원본 것을 이제 타겟을 호출해야 된다 치면은 요 타겟점 리퀘스트를 호출해서 이제 HTTP 쪽을 호출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이렇게 원본에다가 캐시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했잖아요. 그렇죠? 요 캐시라고 하는 기능일 수도 있고 캐시를 담당하는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뭐 로그만 더 넣고 싶다. 그러니까 위아래다가 그러니까 실제 호출하기 전에 앞에서 로그를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끝났을 때 소요 시간을 이렇게 찍어주는 로깅을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 치면은 똑같이 더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로그 HTTP 클라이언트를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HTTPS는 오케이. 근데 HTTPS가 아닌 것은 not supported exception을 이렇게 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필터라고 하는 요거를 또 클래스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사용할 때는 이렇게 my HTTP 클라이언트를 감싼 캐시 HTTP 클라이언트 그거를 또 감싼 로그 HTTP 클라이언트 또 그걸 또 감싼 필터 HTTP 클라이언트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필터의 책임, 로깅의 책임, 캐시에 대한 책임, HTTP 보내는 것의 책임 이렇게 책임이 다 따로따로 해서 그것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갖고서 이제 연쇄 책임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이제 이거를 몰랐다 치면은 요 기존에 있던 캐시 HTTP 클라이언트에다가 여기다가 또 이제 로깅 넣어주고 필터 넣어주고 이렇게 막 해줘서 이제 이게 되게 커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기존 것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따로 필터 만들고 또 로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쪽에서 이렇게 쭈루룩 연쇄적으로 이렇게 그 생성자 주입을 통해서 따라락 받아주면은 이제 이렇게 뭉쳐진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 혹은 유지 보수를 나중에 이제 기능 추가가 필요할 때 기존 코드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이제 기능 추가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이 이제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다룬 이제 뭐 자바 코드 그러니까 상속을 하고 뭐 이제 소유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바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건 이제 요구 사항을 보시고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뭐 프록시를 타든지 뭔가 이렇게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잘 구분시키고 싶다 하면은 이 기법들을 이용해서 바꾸면 되는 것이고, 꼭 여기서 뭐 이제 상속을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상속을 해야 된다, 혹은 이게 이제 뭐 소유를 했으니까 꼭 무조건 소유를 해야 된다, 이런 게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이제 이 패턴들의 장점을 알았으니까 그 장점을 보고서 이제 적당히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템플릿 콜백 메서드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이런 패턴은 없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소유도 하고 리퀘스트 보낼 때 핸들러를 받아주고, 요거는 딱히 이제 그 디자인 패턴 공부할 때 보면 요거는 딱히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걸 섞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소유도 하면서 이렇게 리퀘스트 보냈을 때 핸들러를 받아주고, 이렇게 섞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어떤 패턴, 어떤 내가 짠 것이 무슨 패턴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패턴을 이용해서 어떤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 패턴들을 잘 조합해서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상 디자인 패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